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만나면 해로운 인간 유형 9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주변인들도 좋은 사람이길 바라죠. 그러나 실제로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게 돼요.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이들과는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멀어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심리학 등을 주로 다루는 스페인 온라인 잡지 원더풀 마인드가 밝힌 해로운 사람의 유형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만나면 해로운 인간 유형 9가지. 첫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습관하여 표출하는 건 문제예요. 특히나 당신에 대한 불만을 스스로 없이 표현하고 이를 강요한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너를 아끼니까 하는 말이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가스라이팅 할 수 있으니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 바쁘다는 핑계를 대어도 만나자고 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구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부탁을 하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데도 본인만을 생각하여 약속을 잡는 이들이 있거든요. 한국 영화 부당 거래 속 명대사인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만나자고 요구할 경우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을 지키도록 하세요. 진정한 휴식은 혼자 조용히 내면을 돌아볼 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자기 연민이 심한 사람.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심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분명 당신 탓을 하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네 번째,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 앞선 유형과는 반대로 연민과 동정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애가 매우 강해 근거 없는 확신에 차 무모한 결정을 쉽게 내리는 특성을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성격 때문일까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연애 또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애인을 고를 때도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연애를 하면서도 남들 눈에 내 애인이 어떻게 보일지, 남들 눈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보일지 계속 신경을 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남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매우 카리스마 넘치고 친화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매력에 끌린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조종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그가 인격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여러모로 순탄치 않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연애를 제3자인 남들까지 신경 쓰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애는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이성을 선호해요. 즉, 자신의 뛰어난 성취,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능력 있는 이성을 선호하는 거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켜 단점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로남불의 성향이 강해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이는 자신이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여 악의를 감추는 가스라이팅을 즐기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비관적인 사람. 항상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걱정을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들은 항상 우울하고 남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생각만 내뱉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장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나의 마음가짐만 긍정적이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우울해져요.
우울과 부정적인 생각은 전이 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즉, 이런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전이되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기 쉬워요. 행운은 선택이 아니지만 불행은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늪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주목하기보다는 불확실성, 부정적 측면에만 몰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염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6번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인생의 목표 없이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라는 허황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상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계획 없이 사는 이들과는 대화를 나눠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해요. 7번째,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일종의 어장관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락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와의 관계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란 의미가 되기도 하죠. 특히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상대가 필요로 할 때는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과의 인연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험담하는 사람. 사람들이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아요. 험담을 하는 건 자신이 불안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사실과 추측한 걸 토대로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녀요.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애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조직 내에 적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가장 암적인 존재죠. 주변에 보면 남에 관한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들의 실제 모습이나 가능성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고 험담을 하죠. 또한 남들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을 험담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큰 열등감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분노라는 감정으로 쉽게 전이되거든요. 남들 앞에서 타인을 험담하며 억눌린 열등감과 분노를 해소하는 거죠. 9번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훌륭한 리더는 타인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잘 믿는다는 의미는 아무나 무작정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 해낼 사람을 찾아 그에게 전적인 신뢰를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올리는 근무 보고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주변에는 믿음직하고 확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는 절대 성립될 수 없어요. 거짓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면 해로운 인간 유형 9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만나면 해로운 인간 유형 9가지. 첫 번째,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연민이 심한 사람. 네 번째,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 다섯 번째, 비관적인 사람. 여섯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일곱 번째,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여덟 번째, 험담하는 사람. 아홉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